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그야말로 거대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고요. 한국 증시 역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영원한 전쟁까지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과연 그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Launched Operation Epic Fury, overwhelming military offensives the world has ever seen. The worst case would be we do this and then somebody takes over who's as bad as the previous person, right? That could happen. Know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차기 지도자가 선택됐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한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란이 항복을 택하지 않고 더 강경파 새 인물을 후계자로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차남입니다. 1987년부터 88년까지 이란,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경험도 있고 반정부 시위 때마다 유혈 진압을 주도했던 강경파입니다. 140조 추산으로 국영 기업도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결국 칼과 돈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실세가 차기 후계자, 차기 최고 지도자로 이미 결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대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하메네이처럼 나쁜 지도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가 회의 88명의 성직자들이 아마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마 선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어찌됐든 지금 추론되고 있는 것은 하메네이의 차남이 차기 최고 지도자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기 지도자로 선정된 이 차남은 1969년생이에요. 69년생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성직자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하고 그 공부를 하고 그리고 1987년, 88년 그때 당시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 행맹수비대 일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 뒤에 이제 아버지 권력을 이용해서 문고리 권력을 많이 휘둘렀죠. 그래서 사실상 혁명수비대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사람이자 그리고 지금 민병대죠. 민병대 바시즈를 운용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제 아시다시피 뭐 부인도 죽고 또 자녀 몇 명 중에서 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아마 악이 받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의 최악의 지도자가 지금 선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베네수엘라 때처럼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그도 그럴 것이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화가 오를 대로 올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 일단 아버지, 모친인 알리 하메네이 사망했고 그리고 만수르 코자스테 바게르자데 사망했고요. 부친 모친 다 사망했고 그리고 자신의 부인도 사망했고 자신의 아들도 사망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가족들 다 죽었습니다. 화날 대로 화났다. 독이 오를 대로 올랐다. 그래서 미국 말 안 들을 것이다.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김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전부터 이제 강경파로 분류됐던 사람이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자기 집 부친까지 확실하게 죽은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 협상 쪽으로 나갈 것인지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뭐 친미, 개혁적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희박하다. 특히나 이제 이란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하메네이가 죽고 난 다음에 40일간 이제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도 기간 적어도 40일간에는 어떠한 그 뭐 유화적인 제스처 같은 것이 나오기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이후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지금 배경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이제 혁명수비대라는 단체입니다. 혁명수비대가 상당히 이제 강경한 집단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미국과 결사항전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혁명수비대가 경제 부분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습니다. 뭐 이란 경제 50%까지 관여하고 있다고도 하고 기업체를 거느리고 있는데 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네. 가능성은 없지만 미국이 혁명수비대 이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었을 경우에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했을 경우에 뭐 가능성은 낮지만 극적으로 뭐 혁명수비대가 태세를 전환하고 예를 들어서 모스타바가 지금 혁명수비대와 이제 관계 그 배후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혁명수비대가 모스타바의 의견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설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악의 수를 받아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유독 이 건물을 콕 집어서 붕괴시켰습니다. 강경파 지도자 선출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영상 보겠습니다. And I guess there was another hit today on the new leadership, and it looks like that was pretty substantial also. 자, 화상회의를 열어서 모스타바 선출 방안을 심의했다는 그 건물을 날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상훈 의원님? 예, 이제 결국 그 이제 전문가 회의라는 곳이 열리는 그 건물을 딱 찍어서 폭격을 한 건데요. 그 결국에는 그 하메네이 사망 때도 나왔지만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휴민트 그 어떤 정보 능력의 문제인 것 같고 결국 당신들이 뭐를 하건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뭐를 하는 건데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당신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뭐 하메네이 차남으로 뽑는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 안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그 폭격을 한다라는 걸 경고를 했는데 물론 그 선출 과정이 뭐 이란도 뭐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과정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선출을 했겠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이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보력 그리고 어떤 그 군사적 그 위협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다시 한번 느꼈을 겁니다.